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엑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버전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시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3개인 상태에서 첫 번째 시트가 열려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번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A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열너비를 지정합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어요. 열너비를 1로 하라고. 그래서 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3개 다 A열이 1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는 굴림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돼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숫자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숫자인 경우는 어디에 숫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력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지정을 합니다. 아래쪽에 이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름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제3 작업, 그 다음에 앞에 제2작업, 그다음에 제1작업.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해서 1작업부터 이름을 바꾸게 되면 3작업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룹이 풀리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하면서 우클릭으로 해서 이름 바꾸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룹이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3개의 시트에 몽땅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행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J열까지죠. 자, 이렇게 하고 관리 코드, 사업명, 그 다음에 관리 팀, 그 다음에 진행. 자, 여기서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럴 때는 Alt 엔터를 누릅니다. 인원수라고 아래쪽에 써주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옆에 시작일이라고 돼 있고요. 기본 예산, 여기도 마찬가지죠.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가로 안에 단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구분, 그 다음에 진행 기간, 그 다음에 예산 순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키보드로 올라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범위를 잡아서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도가 2020년도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2019년도 것으로 연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날짜를 입력할 때는 같은 해에 해당하는 걸 입력할 때는 5 빼기 1 이런 식으로 할 때 얘는 2020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연도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떻게 하느냐, 2000부터 다 쓰는 게 아니라 연도의 2자리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9 빼기 5 빼기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위쪽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이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바꿔줘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날짜라는 게 있어요. 입력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화면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셀 서식.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지우고 자, 이쪽 부분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여러분이 컴마를 하는 게 아니라 쉼표 스타일을 하거나 아니면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쉼표 스타일이 회계 방식이죠. 자, 그랬을 경우는 0을 입력했을 때 빼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는 그런 방법이 싫다. 그러면 숫자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자, 아래쪽에 자, 데이터를 개발 1팀, 기본 예산, 단위, 원, 그리고 평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도 최저, 진행, 인원수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끌어내려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얘를 눌러서 전체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얘가 알아서 행 단위로 병합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교육, 기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게 G열입니다. 칸수로 보지 마시고 열의 머리글로 확인을 하세요. 자, 여기에 교육, 기술, 사업의 총 기본 예산 단위 콜론 1.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밑에는 사업명,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사실은 홈 네트워크라는 글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옆에 한 칸 건너뛰어서 기본 예산. 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니까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선택하시고, 자,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아래쪽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이 부분에, 자, 이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죠. 얘를 선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가 되고요. 교육, 사업 이 부분도 역시 얘네 3개의 칸을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해야 되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만들어졌으면, 자, 요게 보면 선이 안 보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건이라고 돼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거 그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너무 좁다 싶으시면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에 한 1.5배 정도로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여기를 1.5배 정도 아래쪽 그림만 보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삽입에 그림으로 가서, 자, 여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 버전에서는 도형이라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순서도에 있는 걸 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순서도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찢어진 듯한, 이걸 이제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당한 크기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여기서부터 G의 중간 정도까지 갑니다. 자, G의 중간 정도까지 가서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글씨를 쓰세요. 2019년 연구 사업 진행 현황. 자, 띄어쓰기 제대로 보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용해서 글꼴을 굴림에 24포인트로 한대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굴림에 24포인트, 24 엔터를 치고요. 좀 커졌죠? 자, 그런데 이거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 들어갔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도형의 서식을, 여기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죠. 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했더니 글씨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자, 글씨가 제대로 보여야 되니까 이 글씨는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홈에 가서 얘를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굵게도 선택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목 부분이 완벽하게 됐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세요. 자, 글꼴 먼저 굴림 24 검정 굵게, 굴림 24 검정 굵게,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에 그림자 스타일을 넣는데요. 그럼 이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가보면 도형 효과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요. 자, 옵셋 오른쪽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 먼저 가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옵셋 오른쪽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목은 다 됐고요. 여러분 시험지의 세 번째 임의의 셀의 결제란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글씨를 결제 엔터, 담당 엔터, 팀장, 본부장,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밑에 세 개를 병합을 한 다음에 요거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병합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결제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세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시면 세로 쓰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 세로 쓰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세로로 써졌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좀 줄이셔야 돼요. 자, 이 셀이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자, 우리는 이미 카메라를 꺼내놨지만 자, 위에 나와 있는 글씨 중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도구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버전이 높아서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들어가는 위치는 다 똑같아요. 엑셀 옵션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얘를 클릭하고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5분의 4 정도 내려가면 자차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자, 얘를 추가를 했고요. 자, 갔더니 그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아마 요 글씨 위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위로 올릴 수 있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했는데요. 자, 요거는 위쪽에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자, 원하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놓고자 하는 부분에서 클릭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림 서식에 가서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를 이용해서 붙이기 하기 가로 안에 보면 원본을 삭제하래요. 자, 얘는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는 내용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원래대로 컨트롤 Z를 눌러서 놓은 다음에 자, 위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얘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위쪽에 제목과 아래쪽 내용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식을 지정해 보면 B의 4부터 J의 4까지 자, 그 다음에 G의 14, I의 14. 자, 그냥 그림만 봐도 어느 부분에 뭘 할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글씨를 보고 그림의 어딘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래요.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어디에? H의 14에. 자, H의 14를 클릭하고 무엇을? 사업명을 하래요. 뭐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해보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값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목록으로 하셔야 돼요. 자, 목록으로 해놓고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명을 갖고 그래요. C의 5부터 C의 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콤보 상자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홈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엔 셀 서식을 하는데 2의 5부터 2의 12까지래요. 2의 5부터 12까지를 숫자 뒤에 명을 붙이래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몇 명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따옴표 안에 명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샵, 샵샵 0 이렇게 항상 기본이 샵, 샵샵 0 이런 부분이거든요. 천단위 구분교까지 할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0만 하겠다 그러면 0 다운표 안에 명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명이라는 것까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예제로 나온 것 중에 혹시라도 띄어쓰기나 이런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5부터 2의 12까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진행 인원수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진행 인원수를 쓰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돼요. 마우스로 딴 데 찍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진행 인원수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혹시라도 글씨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위쪽에 보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 이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편집을 해서 이름과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지정까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 시험지에 그림 나오는 맨 밑에 그러니까 함수 밑에 있죠. 7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진행 인원수 셀에 대하여 막대 스타일이래요. 자, 진행 인원수에 대해서 막대 스타일 그랬으니까 문제 중에 행 전체라고 돼 있으면 범위는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절대 제목은 잡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만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 그랬으니까 홈에 조건부 서식에 가보면 데이터 막대라는 스타일로 지정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녹색 그랬으니까 단색 채우기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자, 종류를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최소값 및 최대값이래요. 자,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색깔이 좀 흐리고 진한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 안으로 시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넘어가면 조금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의 내용을 하나씩 비교를 합니다. 쭉 훑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은 뒤에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병합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병합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하고 놨더니 글씨가 안 들어오죠. 자, 이거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고 안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컨트롤 X를 눌러요. 오려두기.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칸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부분, 요거 해당하는 부분은 병합을 해야 되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지금 대각선을 할 때 여기 이제 다른 스타일 뭐 이렇게 다른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버튼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컨트롤 1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1번 들어갔을 때 테두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거 요거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양쪽에 있는 걸 한 번씩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잘못됐어요. 자, 없애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대각선까지 됐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글씨와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씨 있는 대로만 하거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의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자, 요거를 누르셔도 되죠. 자, 저장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에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 안에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 해당하는 거를 요거는 2019년 12월에 해당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2019 1201 이렇게 할게요. 원서 접수를 했을 경우에 8자리의 숫자를 받기 때문에 그 글자 빼기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뭐 2작업 3작업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장 버튼만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S만 누르게 되면 지금 저장한 이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부분에 선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지에는 그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G하고 이 사이에 자, 거기에 선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위에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그러면 엑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자, 3분의 2 정도쯤 내려갔을 때 여기에 보시면 눈금선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눈금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풀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안 돼요. 자, 물론 다른 시트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옵션을 들어가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엑셀 중에서 분석에 관련된 2번과 3번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 보면 제1작업 시트의 B의 4부터 H의 12까지래요. 자, 범위를 잡았고요. 거기서 제2작업 시트에 복사를 한대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에 B2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열너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입력된 사이즈만큼 열너비가 늘어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관리팀이 그랬으니까 관리팀의 제목을 찍고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기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랬으니까 기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찍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조건의 위치가 B의 13 위치래요. 그럼 B의 13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다 놨습니다. 입력하는 것보다 이게 정확하니까 복사를 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에요. 여기 관리팀이 교육관리이거나 그랬으니까 교육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저는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교육관리이거나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줄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은 물론 똑같은 줄에 입력을 해야 되고 다른 줄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오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부분 클릭한 다음에 자, 기본 예산의 단위 원이 1억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자,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겠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 데이터만이라는 말만 나오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데이터 중에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잡고 물론 안 잡고 가도 되지만 잡고 가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 고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칸이 나오죠. 첫 번째 칸에서 깜빡이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깜빡이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를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 조건 쓴 부분이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되어 있는 걸 열어야만 얘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는 B의 18번째부터 나오게 하래요. 그래서 B의 18번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얘가 5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관리라고 되어 있는 애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1억 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총 5개인데 둘, 넷, 5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는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5개 나온 게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에 거기에 보시면 표 서식이라고 말이 나오죠. 2번 문제. 자,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그랬으니까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한 후 표 스타일의 보통 2번 그랬으니까 표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스타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표 서식에 가서 거기에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 2010 보시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얘는 지금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 표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머리글 포함 지금 얘가 머리글이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거로 바꿔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 거에 표 서식에 가서 지금 보시면 콤보 상자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걔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서 범위로 변환이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 그걸로 변환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얘를 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제1작업 시트에 가서 하래요. 제1작업 시트에 가서 범위를 똑같이 B의 4부터 H의 12까지 똑같습니다. 자, 얘네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대요. 자, 컨트롤 C 복사해서 제3작업에 붙여넣기를 B2부터 한대요. B2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아래와 같이 한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합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그랬는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D열에 한번 보세요. 시험지에 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교육, 개발 2팀, 개발 1팀 이렇게 순서가 그런 순서로 나오잖아요. 자,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관리팀별로 정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이라는 부분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 관리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정렬의 제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목 부분부터 다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교육과 개발 2, 개발 1 이런 순서로 가게 되니까 얘는 내림차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블럭 풀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라고 나오냐면 정렬하고 사업명의 개수와
자, 이거를 부분합을 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열면 여기에 보시면 그룹할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그룹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까 우리가 관리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반드시 그룹할 항목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명의 개수 그랬으니까 개수 선택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사업명 그랬으니까 사업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되어 있는 거는 다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걸 풀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교육관리 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블럭 풀지 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관리팀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최대값을 한대요. 자, 얘를 최대값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예산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얘를 풀어주고 기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애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교육관리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2번 문제에 보면 윤곽 지우시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위에 보시면 그룹 해제 여러분은 아마 옆으로 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룹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에 윤곽 지우시오인데 여기는 지금 개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거에는 윤곽 지우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나왔던 게 없어졌고요.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 글씨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꾸시면 되고요. 보통 합계를 했을 경우에 여기 합계 요약이라고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글씨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다 제대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만들어졌고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를 저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불러와서 지금 바꾼 거기 때문에 얘도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엑셀 중에서 차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문제를 잘 보시고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1번에 보면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고 2번에 데이터를 1번 시트에서 가지고 오래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차트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X축 항목에 홈 네트워크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제목부터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범례를 보면 진행 인원수 그랬으니까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진행 인원수 그 다음에 기본 예산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을 잡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잡지 않고 따로따로 잡겠다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가 개발 1팀과 개발 2팀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제목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발 1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또 밑에 거 이런 식으로 얘를 따로따로 잡아야 돼요. 자, 그게 번거로우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처음에 범위 잡고 그다음 컨트롤 누르고 진행 인원수 그다음 기본 예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은 다음에 불필요한 걸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삽입에 가서 막대 차트로 일단 선택을 해놓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 2번에 보면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데이터 선택을 가서 차트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행렬 전환이라는 걸 누른 다음에 차트에 보시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불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연속 관리라는 게 없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제거를 하게 되면 지금 총 6개, 둘, 넷, 6개 해당하는 것 쭉 리스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행렬 전환 다시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만들어졌죠. 자, 3번 위치를 지정을 하래요. 자, 그랬을 때 차트 이동을 해서 새 시트로 이동을 하고 그대로 나와 있죠. 이름을 제4작업이래요. 그래서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앞쪽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쭉 끌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검은색 조그만 삼각형. 자, 그것이 3작업 뒤쪽에 올 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4번 문제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번이래요. 자, 보통 차트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중간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2010 버전에.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2개밖에 없죠. 자, 지금 여기는 차트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으로 돼 있고 그 중에 3번 레이아웃으로 한대요. 여러분 2010에서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이라는 게 이 부분에 있고 차트 스타일이 옆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른 레이아웃 중에 3번을 했어요. 자, 3번을 하고 스타일 5번을 지정을 한대요. 그래서 차트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 거에 자세히 버튼 그리고 5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2010 버전에서는 좀 다르니까 2010 버전으로 반드시 연습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요거는 시험지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지금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단색형으로 해서 제가 좀 색깔을 바꿔 놓을 건데 여러분은 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작업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제목이 지금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자,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개발 1팀 및 개발 2팀 띄어쓰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연구 사업 현황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봤더니 차트 영역에 굴꼴을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이 부분에 굴림에 11포인트로 하래요. 11 엔터. 자, 그 다음에 11포인트에 채우기 효과를 분홍박엽지로 한대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서식에 도형 선택에 가보면 질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얘가 분홍박엽지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그림. 자, 그림 영역이죠. 자, 그림 영역 선택하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을 한대요. 흰색.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대요. 제목을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기 20포인트래요. 그러면 홈에 가서 굴림에 그 다음에 굵게 20포인트 지정을 한대요. 자, 20 엔터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얘가 진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그러니까 시험지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고 있죠. 자, 채우기 흰색 그랬으니까 디자인에 가서 역시 채우기를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테두리 그랬으니까 윤곽선을 선택해서 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에서 기본 예산을 종류를 변경을 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기본 예산인지 빠르게 잡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2010 버전에선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서식이 이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2010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계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계열에 기본 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에 선택 영역 서식 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뜰 거예요. 자, 제 거는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새로운 창이 떴을 때 보조축으로 먼저 선택을 해줘요. 자, 보조축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부분. 자, 얘가 잡히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니까 2010 버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꺾은 선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자, 지금은 버전이 혼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예산에 표식 있는 꺾은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표시가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꺾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변경하는 보조축으로 그랬으니까 보조축은 이미 했죠.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홈 네트워크의 기본 예산 그랬으니까 이 꺾은 선의 첫 번째 거 요것만 선택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또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이 하나만 선택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얘를 클릭해서 끌고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레이블에 대한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의 서식을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을 선택을 하래요. 자,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눈금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그랬으니까 도형윤곽선에 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파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바꾸래요. 지금 왼쪽에 보면 0부터 14명까지 해당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만약에 1작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콤마를 눌렀으면 얘가 회계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차트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얘가 숫자로 샵 콤마 뭐 샵샵 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혹시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나는 0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밑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창으로 뜰 텐데요. 그 형식 중에 얘를 회계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데 이 사이 값이 얼마냐?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축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최소 값은 0,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값은 210, 000, 000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에 보면 기본 값이죠. 자, 주 단위.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0부터 그 다음 눈금까지의 사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30, 000, 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더니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범례라고 되어 있는
있는 부분에 보면 지금 두 줄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시험지에는 한 줄로 돼 있어요. 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에 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 중에 이 부분이 여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두 줄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진행 인원수라고 돼 있는 거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다 계열 이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직접 쓰시면 돼요. 진행 인원수. 띄어쓰기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기본 예산도. 자, 이것도 기본 예산 가로 안에 단위 콜론 1 이렇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쪽에 한 줄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도형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삽입을 눌러서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옆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자, 도형을 들어가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눌러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건 아마 맨 밑에 가보시면 설명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원하는 위치, 그림을 확인하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이 부분 보이세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았더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글씨를 최대 예산 띄어쓰기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배경색은 지금 흰색이나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뒤에 눈금선이 어차피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걸쳐있지 않으니까 자,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검은색으로 표시했고 그리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도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화면과 같이 그랬으니까 화면과 같이 보여졌는지 자, 요게 11포인트 정도 보통 이제 11포인트니까 그리고 얘도 굴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잘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 여기에 보시면 선이 하나 나온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여러분 거는 창이 하나 뜨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시선 표시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시선 표시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레이블 하나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도 되고 없애도 되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물론 시험지에는 안 나온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표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꺾은 선의 표식 얘는 지금 둥근 건데 여러분 시험지에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 채우기 및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은 아마 표식이 그대로 나올 텐데 자, 이거를 선택하고 옆에 보시면 표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표식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식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본 제공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네모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네모를 선택했는데 크기도 지금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크기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얘가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선택을 할 때 자, 보세요. 한 번 클릭했을 때 다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랬을 때 얘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표식 옵션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해야 전체가 만들어지고 얘를 한 7 정도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림들 혹은 뭐 숫자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지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엑셀 중에서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함수를 할 거니까 이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 기간이 12 마이너스 그랬어요. 12. 자, 12 빼기. 그 다음에 시작일에 월 그랬으니까 월을 빼내는 게 함수가 month죠. 자, 그래서 month 하고 탭키를 누르면 걔를 선택하고 가로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작일 해주고 가로를 닫으면 얘가 결과는 month의
최초의 결과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12에서 6을 빼면 6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나온 결과 중에 개월을 붙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 예제라고 나와 있죠. 예제에 1개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지에. 자, 풀의 역할을 하는 앰퍼샌드를 해주고요. 다운표 안에 개월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선순위의 가로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12 앞에 있는 거에서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계산, 마이너스 계산을 한 뒤쪽에 앰퍼샌드 왼쪽에서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우선순위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몇 개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하나 만든 거를 가지고 내려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서식을 끌고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클릭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두 번에 눌러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순위. 자, 이퀄을 하고 기본 예산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대요. 일단 자, 그러면 이퀄 랭크 RANK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대요. 그럼 내 거의 계산 기본 예산 컴마 우리 반 전체의 기본 예산. 그런데 이 예산은 하나와 전체의 비교니까 전체를 잡은 거는 F4키 여러분 키보드에 펑션키 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고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시하는데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요? 내림차순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죠. 0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구했는데 위쪽에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순위를 1등부터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러면 자, 거기에 질문하기를 if로 한대요. if 가로 열고 자,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로지컬 테스트를 하는 이 부분에서 yes 아니면 no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으냐 3 이렇게 나오면 3등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1, 2, 3등이죠. 그러면 컴마 다운표 안에 뭐를 해준대요? 자, 그러면 컴마 해준 다음에 그랬을 때는 그냥 등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랭크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뒤쪽에다가 자, 컨트롤 C 그다음 뒤쪽에다 넣고 컨트롤 V 이러면 랭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고 컴마 그렇지 않으면 뭘 한대요? 공백을 한대요. 그러면 다운표 해주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많은 애로부터 1등, 2등, 3등 지정이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크거나 같다로 했어요. 아, 같다가 아니라 크다. 자, 크다라는 얘기는 등수에 해당하는 걸로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다운표 컴마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뒤에 있는 다운표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거를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yes냐 no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순위를 지금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발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개발 1팀의 기본 예산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평균이면 에버리지를 구할 건데 지금 보니까 에버리지가 없어요. 함수 중에 자,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구하려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합계해서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합계에 대한 건 sumif, 개수에 대한 건 countif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equal sumif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냐면 실제 합계할 거는 맨 나중에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교할 범위예요. 어떤 애들이냐면 개발 1팀. 자, 그러니까 관리팀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 컴마 걔네들 중에서 다운표 안에 개발 1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컴마. 자, 그렇다면 어떤 애들을 합계를 구한대요? 예산의 합계를 구한대요. 그럼 예산들을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썸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가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누기를 하고 카운트 if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해주면 돼요? 자, 컨트롤 V에서 sum 대신에 count 카운트 if를 하면 되겠죠. 얘네 중에 개발팀이 있느냐 그리고 얘는 가로를 닫아주죠. 왜냐하면 sum if일 경우에는 인수가 3개예요. 그죠? 자, 카운트 if일 경우에는 인수가 2개입니다. 자, 얘네 중에 이런 것의 개수를 구해서 나누기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평균을 벌써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겠죠. 자, 콤마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최저 진행 인원수래요. 최저면 뭐가 되죠? 그죠? 민이나 아니면 스몰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민을 쓰래요. equal min 가로 열고 자, 민에 해당하는 인수를 보면 여기는 넘버 1이고 넘버 2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범위만 그냥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최저예요? 인원수죠. 자, 그래서 인원수들을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최저 진행 인원수가 4명. 자, 4명이 가장 작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 말 중에 진행 인원수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범위를 잡으면 어차피 얘가 진행 인원수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지정한 이름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부분에 보면 교육기술 사업의 총 예산을 지정을 하래요. 자, 그렇다면 교육기술 사업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뒷섬을 사용을 하랍니다. 자, 뒷섬인데 교육기술 사업이니까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는 equal 뒷섬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첫 번째는 데이터 범위니까 그냥 전체 범위 잡아요. 자, 그렇지만 아래까지 잡으면 안 되죠. 데이터 부분까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하는 건 실제 계산이 되는 애들. 합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총 기본 예산. 기본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제목만 찍으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쓰기에는 이게 눈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많이 세야 되니까 그냥 얘를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어딘가에 사업 구분이 교육기술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사업 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 예산의 합계가 지금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홈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을 갖고 오는데요. 자, 홈 네트워크가 첫 번째 있네요. 다행히도. 자,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를 VLOOKUP이라고 합니다. 자, VLOOKUP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를 가지고 온대요. 컴마 눈이 어디로 가나요? 관리 코드로 가나요? 아니면 사업명으로 가나요? 지금 얘 홈 네트워크를 찾을 때 자, 사업명으로 가죠. 그래서 사업명들부터 시작해서 뒤로 전체를 잡습니다. 내가 나오게 할 그 부분까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실제 이 부분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기본 예산이죠. 자, 그 예산이 범위 잡은 것 안에서 몇 번째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둘, 넷, 다섯 번째에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5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컴마를 하고 났더니 얘가 정확한 값이냐라고의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글씨가 이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을 써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값이 만들어졌어요. 요 두 개는 컴마 유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치도 잘 조절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너무 뒤로 간 것 같다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지금 결제란이 HER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좀 줄이면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갖고 또 줄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얘도 좀 키워야 되겠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요거를 키우면서 위아래 쪽에 해당하는 것도 늘릴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도 위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늘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읽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얼추 이쯤 되겠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주의점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화면이 작아진 상태라 얘를 지금 늘렸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얘를 적당한 크기로 해놓고 그것이 요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를 지금 보시다시피 늘렸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사이즈가 조금 그림 자체가 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얘를 그냥 만들어진 상태에서 클릭한 그 상태로 그냥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래서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맞춰주도록 위치에 맞고 크기도 제대로 맞춰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